번째 경기 블랙번 대 벌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랙번은 주중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리그 선두인 리즈를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센터백인 데니가 골을 터뜨리며 팀의 패배를 막았다. 화력이 좋은 팀 상대로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패배를 피하려는 운영을 했는데 트론스타드와 베이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종 수비 보호를 잘했고 히암의 수비 라인 지위가 좋았다. 벌리는 주중 홈 경기에서 스토크시티 상대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원하는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다. 점유율에서 2배 이상 가져갔고 앤서니와 콜레우쇼 등 윙어들이 수차례 돌파를 통해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로드리게스와 사르미엔토 등이 찬스를 날린 것이 아쉬웠다. 게다가 그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간 조커카드 한니발이 퇴장당하며 이 경기에 결장하는 일이 생겼다. 접전을 본다. 연승이 끝난 이후 블랙번의 흐름이 다소 무너진 건 사실이다. 그래도 히앙과 오웬백, 데니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상대 공격 시도를 잘 막아내고 있다. 트론스타드의 중원 수비 가담도 원활할 블랙번이 벌리 상대로도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스토크 대 플리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리그 2위인 벌리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두 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한 베주노를 비롯해 앤드루 모란과 캐논 등 전방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강하게 압박하는 전술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최하위 팀 상대로 나서는 홈 경기에서는 승리를 노리는 경기를 할 것이다. 버거와 세코 등이 중원에서보다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플리머스는 최근 5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워낙 중하위권 순위 경쟁이 치열한 챔피언십이기에 강등이 유력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하위 순위는 분명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주중 경기에서 브리스톨 상대로 선제골과 추가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를 동점으로 마치며 반등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접전을 본다. 스토크시티가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반등하긴 했지만 역시 캐논을 제외한 선수들의 골 결정력은 아쉬운 게 사실이다. 또 원정팀의 휘테커와 라이언 하디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저지하기 위한 수비적 준비도 필요한 경기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스완지 대 웨스브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완지는 홈 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었는데 주중 경기에서 포츠머스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라임스와 제이 풀턴 등 팀의 중상위권 순위를 견인 중인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중원에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했는데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했고 비안치니가 기회를 골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래도 기복이 큰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퀸즈파크와 루턴을 연파하는 등 흐름이 좋기에 분위기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최근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추가하며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탄탄한 수비에도 마무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선두권과 격차가 커졌는데 브리스톨과 프레스턴 등에 승리했다. 리그 득점왕에 도전 중인 스트라이커 조시 마자가 프레스턴전 2골을 비롯해 시즌 10골을 넘기며 공격을 이끌었고 펄론과 존스턴 등 측면 자원들의 침투도 살아난 모습이다. 브로미치의 승리를 본다. 스완지는 주중 경기 패배로 인해 이 경기에서 연패를 피하며 승리를 노려야 한다. 포츠머스 전처럼 중앙 3선 미드필더들이 다시 한번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나설 수 있다. 몰럼비와 디아키테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볼란치 듀오가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마자가 문전학 기회를 해결할 브로미치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주중 홈 경기에서 울버햄튼과 비겼다. 황희찬에게 선제골 허용 이후 끌려간 경기였지만 벤탄쿠르와 존슨의 골이 터지며 역전에 성공했는데 막판 동점골을 내줬다. 전반 막판 손흥민의 페널티킥 실패도 아쉬웠다. 그로 인해 최근 3경기에서 무승에 그치며 리그 중위권인 11위로 추락했고 상위권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뉴캐슬은 4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5위로 치고 올라왔다. 노팅엄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며 우승 경쟁 중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존 강호들이 주춤하고 있는데 챔스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연승 기간 내용도 좋았는데 빌라와 맨유 등 순위 경쟁을 할 수 있는 팀들을 완파했고 경기당 3골 이상을 뽑아냈다. 12골을 기록 중인 이삭이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머피의 측면 돌파도 위력적이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수비 라인이 불안하고 손흥민이 부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쿨루셉스키와 존슨, 메디슨 등 이선에 나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을 전개할 선수들은 건재하다. 비수마와 파페사르가 뉴캐슬 중원과 힘겨루기를 이어가며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쿨루셉스키가 패싱 게임으로 최전방의 동료들을 살릴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베네치아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여전히 리그 강등권에 처져 있다.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2위 팀인 나폴리 상대로 선전하고도 패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칼리아리전 승리를 비롯해 승점 추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 슈베르코와 알타레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이 안정을 찾으며 쉽게 뒷공간 돌파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카빌리아의 중원 존재감이 살아났다. 예보아와 포우얀팔로 등은 위협적인 문전 침투를 하고 있다. 엠폴리는 베로나 원정 승리 이후 다시 3연패를 당하며 중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리그 선두인 아탈란타 원정에서 2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홈에서 제노아에 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때문에 강등권과 격차가 줄었고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승격팀을 상대하지만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 위주로 나설 수 있다. 접전을 본다. 베네치아는 부시오와 예보아 등 돌파가 좋은 윙어들을 앞세워 엠폴리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라시가 중원에 나서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고 페젤라가 오버래핑을 자제하며 수비에 치중할 엠폴리를 쉽게 공략하기 어렵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이어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